안녕하세요. 파톡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MBC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봤는데요. 그 연극 부부편이었죠? 이 앞에서는 완전 에너자이저인데 혼자 있으면 확 가라앉는 아내분 전희정 씨 그리고 그 옆을 지키는 남편 유지환 씨 이야기 참 인상 깊었어요. 네, 정말 그 모습이 뭐랄까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났죠. 완전 지킬 앤 하이드 저리 가라 수준인데요. 허허, 그렇죠. 스위치 껐다 켰다 하는 것처럼요. 병원에서는 우울증이랑 또 성인 ADHD 진단도 받으셨다고 하고요. ADHD까지? 네, 그래서 이번 자료들을 보면서 아내분이 왜 이렇게까지 깊은 슬픔이랑 어려움을 겪게 되셨을까? 그 진짜 이유가 뭘까? 이걸 좀 파헤쳐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단순히 그냥 우울해서라고만 하기에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자료에서도 보면 아이랑 있을 때는 막 춤추고 뛰어다니고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네, 엄청 활기차셨죠. 근데 혼자 딱 남으면 그냥 침대랑 한 몸이 돼서 식사도 고르고 계속 우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 충동 조절 문제도 심각해 보였어요. 택배 상자가 막 뜯지도 않은 게 1년 넘게 쌓여 있다고. 또 밥 대신 술을 드시는 약간 알코올 의존 경향도 보였고요. 낮술도 하시고. 과거에는 엄청 깔끔하셨다던데. 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집안일에 거의 손을 놓으신 상태였죠. 남편분도 이걸 알고 되셨던 거죠? 2022년부터 병원 치료도 돕고 그랬다고. 네, 인지는 하고 계셨어요. 근데 또 PC방 운영이 어려워서 경제적으로도 힘든 상황이고, 아이고. 그러다 보니 아내 모습 보면서 나 때문인가 하는 책임감도 느끼고, 또 한편으로는 솔직히 꼴 보기 싫다 이런 감정까지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복잡하죠. 그렇죠. 정말 솔직한 감정인 것 같아요. 그럼 오은영 박사님은 이걸 어떻게 보셨나요? 자료에 분석이 자세히 나와 있었죠? 네, 일단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 알코올 문제나 쇼핑 문제, 이건 자기 조절 능력이 미숙하다 이렇게 봤어요. 자기조절 미숙이요? 네, 그러니까 이쯤에서 멈춰야 하는데 하면서도 그 충동을 제어하기가 힘든 상태라는 거죠. 그 쌓인 택배 상자처럼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다는 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 박사님이 진짜 주목한 건 어쩌면 이 우울증보다 성인 ADHD 이게 더 근본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였어요. ADHD가 먼저요? 네, 주의력 기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충동 조절이 어렵고 또 일의 중요도 같은 걸 판단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결국 우울감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울해서 충동적인 게 아니라 ADHD 성향 때문에 생긴 어려움들이 먼저 있었고 그게 우울감을 더 깊게 만들었을 수 있다. 이게 핵심 이유 중 하나군요. 그렇죠. 바로 그 지점이에요. 우울 증상이 ADHD라는 뿌리 위에서 더 크게 자랐을 가능성. 이게 아내분의 깊은 우울감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된 거죠. 와, 그렇군요. 근데 여기에 또 다른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다고요? 네, 바로 최근에 겪으신 시댁과의 갈등이었어요. 시댁 문제? 시어머니 병원 진료 문제로 시아주버님이랑 오해가 좀 생겼는데 그 과정에서 돈 때문에 검사 안 찍었냐? 뭐 이런 식의 말을 듣고 엄청 상처를 받으셨대요. 그 말은 진짜... 근데 사과는커녕 오히려 거부당하고 또 명절에는 아이까지 약간 소외되는 느낌을 받아서 막 뛰쳐나오고 이러면서 아내분은 완전히 내쳐졌다?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으신 거죠. 근데 왜 유독 이런 일에 더 크게 상처받고 힘들어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이제 자료에서는 어린 시절에서 찾더라고요. 어린 시절이요? 4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아버지한테 보내졌는데 9살까지 신체적인 학대를 당하셨다고 해요. 그 사이에 새어머니도 2번이나 바뀌고요. 너무 어릴 때 그러니까 부모님 2분 모두에게 어떻게 보면 버려졌다는 그런 깊은 상처가 있었던 거죠. 그 상처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거군요. 그러면 어린 시절에 그런 경험을 하면 안정적인 관계 맺는 경험 자체가 부족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쉽게 상처받을 수 있는 거죠. 오 박사님은 이걸 인간관계의 보편적인 경험 부족?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시댁과의 갈등이 과거의 그 상처를 다시 건드린 거네요. 방화쇠처럼? 네, 정확합니다. 그게 방화쇠 역할을 한 셈이죠. 결국은 그 성인 ADHD라는 기저 성향이 있고 거기에 어릴 적 트라우마가 깊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최근 시댁 갈등이 딱 터지면서 지금 상태까지 오게 된 거군요. 와, 정말 한 사람의 고통도에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가 얽혀 있네요. 네. 그래서 해결책도 여러 각도에서 제시됐어요. 아내분한테는 일단 집 청소 같은 환경 정리부터 시작해서 술은 절대 끊고 ADHD 치료도 병행해야 한다고 했고요. 남편분한테는요? 남편분한테는 아내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좀 더 명확하게 해주고 시댁, 특히 형님이랑 오해가 있었으니까 그걸 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죠. 다행히 두 분은 서로 마음은 확연하신 것 같더라고요. 남편분이 아내를 사랑하니까 이혼 생각 없다고 딱 말씀하시고. 맞아요. 심지어 아내를 위해서 명절에 시댁 안 가겠다고 결정까지 하셨죠. 네, 그거 보고 좀 감동했어요. 아내분도 이혼은 원치 않으셨고요. 네, 남편분의 그런 지지 그리고 더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그 배려가 정말 큰 힘이 될 거예요. 아이도 있고요. 그렇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어려움이 그냥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ADHD나 깊은 상처 같은 근본적인 원인 때문이라는 걸 부부가 같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 그 과정이 제일 중요하겠죠. 네.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자료들은 한 사람의 우울 뒤에 정말 복잡한 사연이 숨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성인 ADHD, 또 깊은 유년기의 상처, 현재 겪고 있는 관계의 갈등까지. 이게 다 얽혀서 한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맞아요.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 이면에 알지 못하는 깊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 다시 하게 되네요. 네.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그냥 보이는 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이면의 이야기를 좀 더 귀 기울여 들어주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공감합니다. 자, 이번 내용 유익하셨다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네,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더 흥미로운 자료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